인수분해 해보자. 인수분해라는 건 대체 뭘까요, 그러면? 내가 인수분해라는 건 대체 왜 할까요? 보기 쉽게 만들려고. 보기 쉽게 만들려고. 나쁘지 않네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인수분해를 하는 가장 큰 이유. 계산을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계산인데요? 누구의 계산? 뭔 계산을 쉽게 하려고 인수분해를 배우는 건가요? 대체? 다항식. 다항식일까요, 과연? 복잡한 식. 우리 한 번 다 배웠잖아요. 한 번 다 배운 거에서 인수분해 어디서 제일 많이 썼어요? 사실은? 인수분해를 제일 많이 썼던 건 인수분해 단원 제외하고 방정식이죠. 부등식이고. 방부등식 쉽게 풀려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수분해라는 녀석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원래 사실은 숫자에서부터 비롯된 녀석입니다. 숫자에서부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이라는 숫자는요. 1하고 12를 곱하면 12가 나온대요. 그때 1하고 12를 나는 12의 인수라고 부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는 뭐냐? 누구랑 누구를 곱해야지 그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건데를 보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원래 수에서부터. 근데 이 수를 어디로 확장시킨 거죠? 식으로 확장을 시킨 거죠. 그러면은 대체 어느 식이랑 어느 식을 곱해야 얘가 나오는데 라는 거를 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결론적으로 어디로 이어지는 거고요? 방정식, 부등식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건 뭐냐? 결론적으로 다항식을 더 낮은 차수에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인수분해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거 왜 쓴다고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 쉽게 풀기 위해서 쓸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 이런 녀석이구나라는 걸 일단 알았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인수분해 기본은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 원칙은 뭡니까? 마치 곱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전개였던 것처럼 여긴 뭘 것 같아요? 전개가 아니죠. 다항식이 고비 형태를 나타낸다. 고비 형태로 나타낸다는데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공통인수. 그거 공통인수를 찾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래 어떤 다 아무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한번 배웠으니까 배운 사람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냥 인수분해 공식 외우면 다 되던데 뭘 이런 느낌일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안 배웠다라면은 우리한테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뭔 거예요? 사실은 너 보니까 너 x제곱이랑 여기 있는 x랑 아니 조금 더 직관적인 예시로 할게요. 너 가만 보니까 너네 둘 보니까 x로 묶기가 참 좋네? 그래서 너 x로 묶을래 라고 하고서 x를 이렇게 묶어낸 거예요. 이렇게 묶어내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공통인수를 찾는 겁니다. 다음에 너네 둘도 보니까 마이너스 b로 묶으면 좀 이뻐 보이겠네? 하고 묶어봤더니 너네 둘도 또 공통으로 묶을 만한 게 있네? 하고 계속 이렇게 공통으로 묶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 나아가면은요 원래 사실 이런 것도 진짜 별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만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도 사실은 x제곱 마이너스 2x랑 마이너스 x 더하기 2로 분리시켜서 너 x 둘로 묶어. x로 묶으면 x 빼기 2가 될 거야. 너 마이너스 1로 묶으면 x 빼기 2가 될 거야. x 빼기 2로 묶으면 되겠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사실 인수분해의 기초 원칙인 공통인수로 찾아내서 묶겠다라는 그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사실 모든 식의 인수분해가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개가 그러했듯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전개가 그러했듯이 인수분해도 결국에는 너무 식이 복잡해지면
결국엔 뭐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곱셈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개를 잘하고 전개를 빨리 후다닥 다 해낼 수 있으면 뭐하러 공식 외웁니까? 다 전개를 해버리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못하니까 곱셈 공식을 만들어냈듯이 인수분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공통미수 빠르게 찾아서 후다닥 할 수 있으면 뭐하러 내가 이걸 공식을 만들겠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공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식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인수분해 공식은요, 사실 우리가 곱셈 공식 외우면 아시겠습니다만 곱셈 공식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그것이 곧 뭐가 돼요? 인수분해 공식이 돼요. 즉 전개한 걸 반대로 돌릴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있어요. 그럼 얘는 뭘로? a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돌리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돌리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있습니다. a 마이너스 b랑 a 플러스 b로 돌리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가 있습니다. x 더하기 a랑 x 더하기 b로 돌리면 되죠. 아마 여기까지 한 게 거의 중학교 때의 끝일 겁니다. 물론 이것도 있긴 해요. 사실은 몇몇 분들은 아마 이것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웬만해선 안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건 웬만해선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하자고 하면 뭐 못할 건 없으니까요. 보통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수분해 공식이죠. 중학교 때까지. 여기다 그럼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더 얻는 걸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얹어보죠. 그러면 어떻게 얹을 수 있는 걸. 요거는 거의 안 쓰니까 그냥 제가 안 쓸게요. 2번 3번으로 하고 4번으로 우리가 배웠던 공식 떠올려 보면은 세제곱 공식도 있었죠? 이 녀석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쵸?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라는 거.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또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계속 이런 것들 반복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뭐를 곱셈 공식을 뒤집어 엎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배웠던 것들 여기 세제곱은 이제 다 썼잖아요. 그럼 이제 뭐 쓸 차례예요? 이런 녀석도 있었잖아요. 얘는 뭡니까?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제곱이었죠. 그 다음에 순서가 살짝 좀 틀어지긴 했습니다만 얘는 뭡니까? 그렇죠? 이것도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얘는 또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또 얘는 뭡니까? 이거죠. 이 정도? 물론 이외에도 꽤 많은 게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공식들 이거 쓰는 거죠 뭐 이제. 문제는 이거 쓰는 걸로 안 끝나니까, 문제가 이걸로 안 끝나니까 이제 어렵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식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 외워주시면 된다라는 거. 인수분해의 유형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가장 첫 번째로 우리는 총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6개만 외우면 돼요. 6개만. 왜 6개만 외우면은 무조건적으로 인수분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형별로 첫 번째 먼저 가장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진짜 말 그대로 공식만 사용하면 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식 외워놓으면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공식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녀석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녀석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변형만 시켜놓으면 공식 안쪽으로 들어오는 녀석들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공통 부분을 갖는 인수분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복 2차식. 흔히 말하는 x4제곱, ax제곱, b꼴. 그 녀석 꼴, 복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로 문자가 여러 개인 형태가 있고요. 여섯 번째로 인수 정리를 쓰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6개의 형태를 지금 다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 우리가 이 6개의 형태로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은 오늘 인수분해에서 못할 건 없다라는 거. 첫 번째로 공식 사용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대체 공식을 사용한다는 건 대체 어떤 개념인지. 공식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시로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볼게요. 만약에 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 y 더하기 12xy 제곱 더하기 8y 세제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내가 인수분해 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보니까 쌤 이거 x라고 하는 녀석을 세제곱한 거고요. 다음에 3 곱하기 x라고 하는 녀석을 제곱했고 2y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곱했네요. 그쵸? 더하기 3 x 곱하기 2y라고 하는 놈을 제곱했고 더하기 2y라는 놈을 세제곱했네요 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으면은 난 얘를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 인수분해 공식에 있잖아요.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고 인수분해 공식이 있잖아요. 그 인수분해 공식에 있는 거 그냥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을 써보면은 아 얘는 x 더하기 2y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이게 그냥 공식 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인수분해 공식 그냥 쓴 겁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두 번째, 그럼 공식을 변형시킨 건 대체 어떤 경우냐? 공식을 변형시키는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를 보면 돼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 4제곱이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 인수분해 하래요. 그럼 가만 보니까 얘 인수분해 되죠. 일단은 얘 인수분해 한번 해봤거든요. 그럼 너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문제는 얘를 인수분해 해봤자 아직 인수분해가 안 끝났죠. 왜요? 이 뒤에 내가 분명한 인수분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곱이 아니라 차로 나타나 있잖아요. 이러면 아직 인수분해 안 된 거예요. 무조건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으로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는 여기가 더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잘 보면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얘는 c 제곱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경우가 공식을 변형시킨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말 그대로 a 플러스 b 빼기 c 제곱이랑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이랑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 공식 변형시켜서 한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흔히 말하는 공식 변형은 인수분해라는 거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사용하는 걸 공식 변형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세 번째 봅니다.
공통부분 인수분해하는 경우에요. 공통부분 인수분해하는 경우는 문제로 보면 예를 들어 이런 녀석이에요. x제곱 더하기 2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서 x제곱 더하기 2x랑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여기도 묶어보면 x제곱 더하기 2x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통부분이란 얘기예요. 제 말은. 이 공통부분을 뭘로? t로 치환해 달라는 거죠. 얘를 t로 치환해보면은 여기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 되고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 될 거다라는 거죠. 이 인수분해 시킨 걸 다시 t를 뭘로? x제곱 더하기 x로 다시 바꿔주면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4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라고 인수분해 되고 문제가 끝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있는 이런 케이스들은 인수분해를 더 이상 안 하나요? 라고 할 때 원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의 그냥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이 정도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유리수 범위 내에서 떨어지지 않는 케이스예요. 얘는 더 이상. 실제로 얘를 인수분해를 만약에 한다면요. 만약에 한다면 x 더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5 x 더하기 1 빼기 루트 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앞부분을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우리가 배제하겠다라는 거. 그냥 유리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될 수 있을 때까지만 인수분해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공통부분이 있는 인수분해는 계속 얘기하자면 뭐라고요? x제곱 더하기 2x 같은 공통부분을 뭘로? 어떤 특정 문자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단 이렇게 3개 한 거예요. 나머지 3개만 더 하면 우리 인수분해 이제 틀릴 거 없다라는 거죠. 거의 다 했어요, 진짜 이제. 그리고 아마 가장 난이도상으로는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게 여기는 곱기차식. 바로 이 꼴입니다. 곱 2차식. 흔히 말하는 x4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꼴. 얘를 복 2차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2차식으로 2차식을 만든 것처럼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2차 항 자체가 마치 하나의 x처럼 쓰여가지고 2차항으로 또 다른 2차식을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중복된 2차식이라 해서 복 2차식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뭐 어쨌거나 이 복 2차식 해결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그럼 얘는요 가장 기본적 해결 방법 자체가 x제곱 자체를 그냥 t로 치환하는 거예요. 꼭 t가 아니어도 좋아요. 뭐 a도 좋고 b도 좋으니까 버님 마음에 드는 걸로 치환하세요. 어쨌거나 치환하는 겁니다. 치환해보면은 여기 앞에가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3이 되고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인수분해 된 거를 다시 t를 x제곱으로 다시 치환해주면은 인수분해가 끝나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이것만 보면 되게 쉽죠?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을 인수분해하라고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조금 골치가 아파진다. 그러니까 근데 좀 답이 될 만한 걸로 합시다. 일단 이런 녀석을 인수분해하라고 했다. 이러면 좀 골치가 아파져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을 t로 한번 치환해봤어요. 실제로 얘도 이렇게 푸는 거겠지 싶어서 치환해보니까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4가 됩니다. 얘 인수분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여기서 답이 딱 없어져 버려요. 어쩌라는 거죠? 이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기는 x 4제곱하고 4를 한쪽으로 몰아줍니다. 그 다음에 3x제곱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몰아놔요. 몰아놓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녀석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누가 필요하죠? 4x제곱이나 또는 마이너스 4x제곱이 필요하죠. 그쵸? 그럼 내가 4x제곱을 가져오게 되면은 여기서 4x제곱 한번 빼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 4x제곱을 하려면 여기다가 4x제곱 한번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로 각각의 계산 방식을 한번 계산해 보면 돼요.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얘랑 얘랑 더해주면서 x 4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4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의 완전제곱으로 묶이게 되면은 빼기 x제곱이 나오더라도 얘네가 또 한 번 제곱 빼기 제곱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시켜보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쌤 만약에 아까 전처럼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 거예요? 만약에 x 4제곱 더하기 4 더하기 3x제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더라면은 얘가 x 4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 4 더하기 7x제곱이 되면서 여기 있는 얘는 뭉쳐질지 몰라도 이렇게 이 뒤에가 해결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탈락이에요. 결론적으로요, 내가 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조금 말을 이쁘게 해볼게요. 어떤 뜻이냐? 내가 만약에 치환 후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그냥 인수분해 하시라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면입니다.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얘처럼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a제곱 빼기 b제곱 꼴로 나타내서 인수분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 완전제곱식 두 개를 만들어내서 이 꼴로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시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해두세요. 이 녀석이 시험 문제에 진짜 잘 나온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를 볼게요. 이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는 어떻게 푸는 거다? 문자가 여러 개가 되는 경우는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로 내림차순으로 쓰면은 반드시 인수분해 되는 녀석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런 녀석이 있어요. 이런 녀석을 인수분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로 내림차순을 해야 된다고요. 봤더니 A 같은 경우는 2차까지 존재하죠. B도 2차까지, C도 2차까지 존재하죠.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고르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한번 C로 한번 해볼게요. C로 해보면은 C제곱인 애들 둘로 묶어주면은 A 플러스 B의 C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다음에 더하기 C 하나 있는 애들 C 하나로 묶어주면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에 C로 묶이겠죠. 이렇게 하나 얘는 두 개 이렇게. 그 다음에 C가 없는 애들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이 둘은 더하기 AB로 묶으면 묶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묶어주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묶어주고 나면은 꼭 여기에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걔를 한 번만 더 인수분해 해줍시다. 그럼 답이 보일 거예요. 여기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A 플러스 B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공통인수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이 공통인수를 찾아서 그 공통인수로 이 식을
묶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공통인수를 묶인 걸로 인해서 이렇게 묶이게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묶인 걸 바탕으로 해서 얘가 인수분해가 진행이 되는데 얘는 C랑 A와 B로 해서 플러스 플러스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얘가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라고 하는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푸는 거예요?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로 내린 차순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쭉 내려오면서 풀린다라는 거죠. 만약에 세 개가 전부 다 차수가 같으면 얘처럼 그냥 하시면 돼요. 아무걸로나. 그럼 아무걸로나 하셔도 되고 가장 낮은 차수가 있는 대로 묶어주는 게 가장 편안하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여러분? 마지막. 인수 정리에 대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정리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면요. 얘는 이 방식을 채택합니다. C의 값이 0이 되는 X값으로 조립제법을 쓰시면 웬만해서 문제가 풀리게 될 거예요. 예시로 X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은 0이다. 뭐 이런 애가 있었다고 칠게요. 는 0이 아니죠. 네. 이런 애가 있었다고 칠게요. 얘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근데 얘 보니까 조금 식을 잘못 만들었거든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숫자가 편하겠네요. 얘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 녀석 X에다가 1 대입해보면은 1 대입한 걸로 인해서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니까 C의 값이 0이 나오죠. 이 0이 나온다는 얘를 바탕으로 해서 조립제법, 이 값을 바탕으로 해서 조립제법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수 1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1이랑 6으로 가지고 오고요. 1은 여기 1 내려온 거랑 1 곱해지면 1 올라오니까 마이너스 5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5 하니까 마이너스 6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6 하면서 제로라고 되죠. 그럼 얘를 얘로 조립제법을 했기 때문에 x 빼기 1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겠고요. 가장 먼저 나오게 된 이 녀석에다가 이 뒤에 있는 녀석은 몫으로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인수정리잖아요. 그쵸? 인수정리를 조립제법 써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 조립제법 써가지고 인수정리를 하고 나니까 여기 있는 얘가 인수분해가 한 번 더 가능하죠. 그래서 x 빼기 1, x 플러스 1, x 빼기 6으로 이렇게 하면은 인수분해 끝났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인수정리를 쓰는 경우는 3차 이상의 같은 문자로 되어 있는 3차 이상의 식일 때 쓰는데 C 값이 0인 X 값으로 조립제법을 쓰시라라는 얘기예요. 오늘 개념 여기까지입니다.